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화훼 농가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이 위축된 데다 수출 시장도 꽉 막히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수출 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가장 큰 명절인 오봉절이 다가오면서 국산 국화 수출이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19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산 국화의 일본행을 막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화의 호재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국산 꽃 수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꽃 수출이 일본의 가장 큰 명절인 오봉절이 다가오며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국산 꽃 수출액의 62%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오봉절과 춘분절이 낀 8, 9월은 일본에서 꽃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로 특히 국산 국화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국내 최대의 국화 생산지인 경남 지역에서는 수출용 국화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국화 농가들에 따르면 오봉절에 맞춰 8월 초까지 25만 본가량 수출될 예정입니다. 또 9월 추분절에 맞춰 추후 10만 본이 추가적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국화 수출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 초까지 도내 국화 20만 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월 초 일본 추분절에 맞춰 국화 10만 본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농기원에 따르면 올해 국화 수출량은 지난해 물량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오봉절을 앞두고 대일본 국화 수출량은 30만 본이었습니다. 올해도 20에서 30만 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인 점을 감안할 때 기대 이상의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장 농가들은 국화가 없어서 수출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국산 국화 주문량이 농가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농가들은 코로나19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 관계 경색으로 올해 국화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일본으로 이제 국제적인 관계도 이제 그러고 해가지고 안 볼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덜 심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수요에 이제 못 따라가는 중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국산 국화 수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에 수출되는 국화 물량이 급감해 국산 국화를 찾는 일본 바이어들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될지 몰랐죠. 근데 이제 세계적인 것 같아요. 딴 데도 다 줄인 거야. 일본 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코로나19로 씨름하던 화훼 농가들, 꽉 막힌 수출길이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전국 상추 생산자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상추는 재배 기간이 짧고 주산지가 산재돼 있어 수급 조절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의회 발족으로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상추는 수급 조절이 쉽지 않은 작목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재배 면적 3,773헥타르에 연간 10만 톤 안팎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고 주산지가 전국 각지에 산재돼 조직화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하량 조절이 쉽지 않고 가격이 시기에 따라 널을 뛰는 것 또한 산지와 소비지 모두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나섰습니다. 상추 주산지 농협이 대거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을 발족한 겁니다. 농협경제지주는 7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상추 생산자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억 원 이상의 상추를 취급한 산지농협 29곳이 상추 소비 촉진과 수급 조절에 뜻을 모은 겁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6곳, 충남 7곳, 전북 10곳, 경북 4곳, 서울과 부산 각각 한 곳의 농협이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추 가격 안정 사업,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판로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조사,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 상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 전방위적인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상추 협의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도시 근경 농협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저희 농협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시 공격 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협 경제주주도 조합장들과 같이 발을 맞춰가지고 상추산업 발전 그리고 상추를 취급하시는 우리 조합의 경쟁력 향상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날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서영교 전북 남원 운봉농협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서 회장은 주산지의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농촌농협과 도시 근교농협 간 정보를 교환해 상추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농민의 영농 생산 지원과 소비지 교섭력 증진을 통해 수급 조절과 나아가 자조금 조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주산지 농협의 이상 제고의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우리 전국 상추 생산자 협의회가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로써 농업 생산자 단체 모임인 농협 품목별 전국협의회는 과수, 채소, 화훼, 특작 등 전 분야에 걸쳐 34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상추 생산자 협의회가 앞으로 상추 수급과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농촌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핵심 과제들은 무엇인지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지역 경제 회복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주도형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 지난 30일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뉴딜과 농업농촌 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려 농어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는 그런 즈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것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이 기여를 해야 되겠다. 탈탄소 녹색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친환경 순환 농업을 확대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 농어촌의 근본적 전환을 이룰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저는 농산어촌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넘어 농업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농업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까? 화학비료, 화학농약 엄청납니다. 농업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노력 없이 무슨 그린 뉴딜이겠습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농산어촌과 지역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바꿀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새만금 간척지가 국내 풀사료 종자 생산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정부의 시험 재배 결과 종자 수량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내산 풀사료 종자의 자급 기반 확보로 200억 원에 이르는 수입 종자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매년 수입되는 풀사료만 약 100만 톤.
풀사료 종자 역시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매년 약 6,000톤의 종자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연간 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가 풀사료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종자 생산단지가 뿌리를 내릴 장소는 바로 새만금 간척지입니다. 간척농지는 물이 잘 빠지는 모래 토양을 기반으로 고순도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면적이 넓어 단지화, 집단화하기가 용이하고 농경지와 분리돼 있어 독립된 종자 생산단지로도 적합합니다. 대규모 농지 확보와 기계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은 모래 토양으로 되어 있어서 바짝물 재배에 적합하고 또한 일반 농경지와 격리되어 있어서 유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간척지에서 시범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인 그린팜과 코이너리를 시험 재배한 결과 외국 품종보다 우수한 수량을 거뒀습니다. 정부는 종자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조 선별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곡물 건조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국산 건조 선별 시스템 개발 연구도 추진 중입니다. 수확한 종자에 대한 건조와 선별 기술이 아직 미확립되어 있어서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곡물 건조기 활용 방안 건조 선별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산 풀사료 종자 보급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현재 코이너리와 그린팜 등 국내산 종자 점유율은 30% 정도인데 이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규모 종자 생산단지가 구축된다면 2,000헥타르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척 농지를 활용한 국내 풀사료 종자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해외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49건에서 올해 상반기 483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약 33배 증가했고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약 2.5배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AI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자 농식품부는 최근 학계와 민간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 AI 발생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도출되고 축산농가에서 자구적인 AI 방역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회에선 먼저 최근 야생철새의 이동 경로 분석 결과가 다뤄졌습니다. 야생철새는 계절에 따라 국가 단위로 이동해 AI 확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이동 경로 분석 결과 야생철새는 주로 몽골, 중국 북부, 러시아 등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야생철새 예찰 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예찰 결과 지난 2010년 이후로 국내 가금 농장에서의 AI는 주로 야생철새를 통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 조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2010년에 국내에서의 조사 결과는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충남 천안 봉강천 지역 야생조류에서 AI가 발생하고 약 보름이 지난 뒤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해외 AI 발생 상황 및 유입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겨울철 국내 AI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AI 발생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가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협력관계 속에서 비로소 방역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 등 국내 AI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가들도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2022 하동 세계 차 엑스포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경남도는 최대 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차 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나라의 차 시베지인 하동에서 2022년 5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제 행사 유치로 대한민국 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타국과의 문화 교류로 국내 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국민을 위해 국가적 농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인 대한민국 농알 갑시다에 동참해 오늘 12일까지 전국 하나로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품목은 복숭아, 감자, 배추, 돈육 등 제철 농축산물로 해당 상품 구매 시 최대 20%의 제휴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 관계자는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찰옥수수 신품종 경기찰 4호를 본격적으로 육성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농기원은 앞으로 재배 지역별 생육, 품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품종 보호 출원 적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농가 재배 시범 사업 등을 통한 보급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경기찰 4호가 농가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과 경쟁력 증대를 위한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원제도의 실효성 향상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앞으로 반납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정보와 재테크 전략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금융재테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산업과 기업 간 성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 속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성장 지수 펀드가 인기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실이 된 제로금리. 급변하는 세계 경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펀드 투자법을 알아봅니다. 보통 펀드 하면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이름의 펀드가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진 ETF입니다. ETF, 생소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처럼 들리는데요. ETF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덱스 펀드를 알아야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나 특정한 테마의 주식을 묶어 만든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 수익을 내는 펀드입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장 지수 펀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코스피 ETF를 사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적은 돈으로도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고 채권이나 원자재와 같이 개인이 접근하기 힘든 자산에도 투자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코스피, 코스닥 등 시장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들로 구성된 테마형 ETF도 등장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ETF를 선택해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받고 있는 테마형 ETF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TF, 즉 상장지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5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ETF 시장에 개설된 2002년에 비하면 150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ETF 일평균 거래대금이 4.3조 원으로 기록됐는데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3조인 것에 비해 약 33%에 달합니다. 네, 요즘 다양한 투자 테마가 반영된 ETF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이커머스를 테마로 한 ETF,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135조 원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일 이커머스 테마로 한 ETF는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서 발표하는 이커머스 지수 움직임을 따르는데요. 이 지수는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 IT 플랫폼 기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에 40% 이상 투자하여 상반기 급락 급등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6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농업 테마 ETF로 농업 융복합 산업 지수를 추정하는데요. 이 지수는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0개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농업 기반의 차세대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시장의 급등으로 ETF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만큼 꼼꼼하고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알아두면 득이 되는 펀드 투자 전략.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